(5월 29일) 어제 저녁 밤에 새벽부터는 좀 분위기가 달라질 거라고 말씀드렸고, 상승 관점으로 일단 당분간은 보자. 밤에 10시쯤에 새벽 1시까지는 저는 롱을 모아 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33K를 1차 지지선으로 보고 새벽 1시까지 열심히 롱을 모으고 잤죠. 결과는 좋았죠. 37K가 오늘 오후에 37K가 1차 저항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33K 때 34K 때 롱을 많이 모았기 때문에 오늘 37K 부딪히고, 37K는 못 부딪혔죠. 36.5에서 막히는 걸 보고 정리를 했다 하면 2배, 3배만 써도 한 20% 정도 수익률이 나왔던 거죠. 이렇게 스노우볼링 하듯이 조금씩 이렇게 수익률을 늘려가야지, 눈덩이 굴리듯이 그렇게 굴리면 금방 굴려요. 이번에는 선물 주문할 때 필수 기능인 포스트 온리하고 리듀스 온리,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그 중에서도 이 포스트 온리가 더 훨씬 중요하고 가장 아마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인데, 주문 중에서 포스트 벽을 세워 놓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온리는 오로지, 그래서 오로지 여기 이 오더북에 벽을 세워 놓기만 한다. 나는 포스트 온리만 하겠다. 이 주문 오더북에서 벽을 세워 놓기만 하는 거예요. 이 선물 수수료는 현물하고 수수료 체계가 달라서 메이커 주문하고 테이커 주문의 수수료율이 차이가 있어요. 현물은 다 동일하죠. 0.1%. 근데 선물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메이커 주문은 0.02%, 테이커 주문은 0.04%. 이렇게 2배가 차이가 나거든요. 테이커 주문이 2배가 더 비싸요. 이 메이커 주문이 뭐냐면은 메이킹 한다는 거죠. 시장을 메이킹 한다는 거, 시장 조성을 하는 주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벽에 올라가서 시장 조성을 하는 거예요. 유동성을 공급하는 거죠. 반면에 테이커는 잡다, 확 잡아채는 주문. 주문을 하자마자 체결되는 주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기를 찍고 뭐 해서 바로바로 체결이 되는 거죠. 이 벽에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바로 주문하는 순간 체결이 되는 거. 시장가 주문이랑 또 비슷하죠. 여기 마켓. 그래서 수수료를 아끼려면은 평상시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메이커 주문을 쓰죠. 선물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시세가 너무 확 변하니까 보통 이제 이 지정가 주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를 찍고 지정가 주문을 하면은 벽에 올라가서 포스트 온리 효과가 나야 되는데, 지금 보신 것처럼 순식간에 이제 막 이렇게 숫자들이 변하니까, 급변할 때는. 그래서 이 지정가 주문을 하더라도 나는 메이커 주문을 한다고 했는데 바로 체결이 되어버리면 그게 또 테이커 주문이 그냥 돼버리는 거거든요. 수수료 역시 당연히 테이커 주문이니까 0.04%로 들어가는 거고. 근데 이제 급할 때는 뭐 시세가 확 변할 때는 테이커 쓰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고, 수수료 그거 얼마 차이 안 나니까 메이커 주문으로 팔려다가 훨씬 더 손해보는 경우가 있긴 한데, 어쨌든 내가 불리한 상황에서는 메이커 주문은 아무래도 좀 체결이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오히려 요 수수료 0.02%보다 빨리 그냥 테이커로 주문하는 경우가 나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나는 이제 메이커 주문만 고집하시는 분들은 이 포스트 온리를 쓰는 거예요. 바이비트의 경우에는 바이낸스보다 더 커요. 메이커 테이커 간 수수료 격차가 바이낸스보다 더 크기 때문에 포스트 온리를 잘 활용하는 게 더 중요하겠죠.
아시다시피 바이비트는 메이커 주문은 돈을 받아요. 오히려 시장 조성을 해주는 대가로 메이커 주문은 돈을 받고 테이커 주문은 돈을 내죠. 좀 더 많은 돈을 내죠. 테이커들이. 그래서 바이비트 같은 경우에는 같은 가격으로 사고 팔아도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같은 가격으로 사고 파는 틱뛰기만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수수료 체계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한번 다시 바이비트에 들어가 보도록 하고, 물론 이제 해보면 아시겠지만 바이비트는 메이커 테이커 수수료 차가 말씀드렸던 대로 크기 때문에 내가 주문을 불리하게 넣을 때는 훨씬 더 주문 체결이 잘 안 되겠죠. 메이커 주문이 바이낸스보다 더. 바이낸스도 그래도 받는 건 없으니까. 근데 바이비트 같은 경우에는 돈을 받고 어떻게든 메이커 주문을 넣어보려다가 오히려 더 몇 배나 손해보는 경우가 많아요. 수수료 조금 받으려고 메이커 주문 넣어보려다가 더 큰 손해보지 마시고, 그럴 때는 급할 때는 테이커도 써야 되는 거예요. 메이커 테이커를 적절히 활용하는 법을 실전에서 이제 하면서 좀 배워야겠죠. 실제로 이제 포스트 온리를 한번 해볼게요. 예. 주문량을 이렇게 조절하고, 제가 포스트 온리를 체크를 해야겠죠. 일단 포스트 온리를 체크를 했고, 그 다음에 주문량을 조절하고, 제가 튕기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더 훨씬 낮은 가격으로 한번 해볼게요. 35413. 이거보다 지금 여기 호가에 있는 가격보다 여기 이쪽 2호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이니까 제가 포스트 온리를 체크했기 때문에 주문이 안 들어가야 돼요. 튕겨야 돼요. 저는 숏을 칠 겁니다. 숏 주문 제출, 지정감에도 주문 취소 완료. 바로 보셨나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취소 완료. 만약에 이게 지정가 주문이었다면, 지정가 주문 35413이었다면 아마 바로 들어갔을 거예요. 주문이 훨씬 낮은 가격이니까 거의 시장가 주문 효과가 있어서 바로 주문이 들어가죠. 그리고 수수료도 테이커 수수료를 내고. 하지만 나는 메이커 주문을 지금 뭐 별일 없으니까 메이커 주문을 고집하겠다 해서 좀 될 만한 가격에다 놓고 주문을 때리는 거죠. 이렇게 찍고, 여기 첫 줄을, 보통 첫 줄을 찍고 해야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겠죠. 자, 주문 바로 체결됐어요. 재수가 좋았던 거죠. 주문 들어가자마자 바로 누가 사주는 사람이 있어서 체결이 된 거죠. 마치 시장가 주문, 테이커 주문처럼 들어갔지만 나는 포스트 온리를 체크해 놨기 때문에 당연히 메이커 주문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운이 좋아서 빨리 체결된 거죠. 그리고 이 리듀스 온리는 뭐냐면 오로지 리듀스, 감소, 내 포지션을 감소만 시켜주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나는 내가 가진 이 숏 포지션을 정리만 하고 다음에 롱 포지션으로 들어갈 생각은 없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리듀스 온리를 체크를 안 하면 생각지도 않게 롱이 잡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선물은 이제 현물과 다르게 양방향이 주문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내 포지션을 정리하는 순간 반대 방향 포지션을 그만큼 또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급할 때 막 생각 없이 아무렇게나 막 100% 넣고 하면은 그 반대 방향으로 또 내가 가진 포지션만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전환이 되는 거죠. 그런데 리듀스 온리를 체크하면 그런 경우를 막아주는 거예요. 오로지 내가 가진 포지션만 정리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주문을 많이 넣더라도 한 개 100%가 5계약 이상 안 나와요. 근데 리듀스 온리를 체크하게 되면 보세요. 10계약이 돼버리는 거죠. 나는 5개를 갖고 있는데 5개 숏을 갖고 있는 5개 숏을 정리하고 5개 롱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단타 치시는 분들은 갑자기 막 쭉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할 때 그때를 기회다 하고서 본절이 왔다 그러고서 빨리 팔아야겠다 하고서 급하게 대충 이렇게 확확 주문을 넣는단 말이야. 찍고.
근데 나는 이제 내 포지션 숏 본절만 하고 튀려고 그랬는데 잘못 이제 스위칭이 돼버려갖고 원하지도 않는 롱을 잡아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 이제 난감한 게 나는 롱을 잡을 생각 없었는데 스위칭이 돼버리면서 더 떨어지면 완전히 당황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걸 막아주는 게 리듀스 온리다. 실제로 리듀스 온리를 한번 하고 체결해 볼까요? 포스트 온리, 리듀스 온리 다 체결됐어요. 이제 숏 포지션을 정리해야 되니까 내가 매수를 해야겠죠. 주문 지정값에서 주문 취소 튕긴 거예요. 또 포스트 온리 별로 급한 거 없으니까 여기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체결 완료. 그래서 정리가 된 거죠. 주문이.